50대 부인은 최근 들어 남편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과거에는 무뚝뚝하고 자신의 외모나 옷차림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거울 앞에 오래 머무르거나 새로 나온 브랜드 옷을 사는 모습을 보였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가니 이제서야 좀 멋을 부리네 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점점 의아해지는 점들이 늘어났다.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골프 약속을 잡던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나갔다. 더불어 평소에는 운동이라는 이유로 헐렁한 옷을 주로 입던 그가 갑자기 고급스러운 브랜드 골프웨어를 구매하고 머리 카탈로그를 보고 헤어스타일을 바꾸며 관리에 신경 쓰기 시작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런 모습은 결혼 30년 차를 훌쩍 넘긴 부인에게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 심상치 않다는 생각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평소 가족 단톡 채팅조차 귀찮다고 답장을 하지 않던 남편이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샤워실까지 들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부인은 도대체 누굴 그렇게 기다리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괜히 과민 반응하는 건가? 하며 자신을 탓했겠지만 최근 남편이 보인 일련의 변화들은 부정하기 어려운 낌새를 풍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은 남편의 골프 외출 준비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게 되었다. 남편은 새로 산 향수를 뿌리고 구두가 반짝거리도록 직접 닦았다. 골프채 가방은 최신형이고 클럽 파우치와 액세서리까지 죄다 새 물건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평소 경제관념이 철저히 추존하지 않는 불필요한 소비를 아깝게 여겼던 사람이었기에 이런 사소한 변화는 부인에게 더 큰 의문과 불안을 안겨주었다. 며칠 후 결국 부인은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그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봤다. 이미 깊숙이 자리 잡힌 불안감을 해소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적어도 가족 단톡방이나 업무 대화 말고 다른 새로운 누군가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그녀를 조용히 움직이게 했다. 남편의 비밀번호를 기억해둔 부인은 핸드폰을 열어서 문자 기록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뒤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남편의 은밀한 비밀에 다가갔다. 메시지를 열자 젊은 여성과 주고받은 달콤한 대화가 눈에 들어왔다. 오빠 덕분에 내 인생이 좀 더 밝아지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 이번에도 골프백 너무 예쁘네요. 잘 쓸게요. 라는 감사의 답신. 그리고 보고 싶다는 짧지만 절절한 말들이 곳곳에 적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정미였다.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화 속 프로필 사진으로 보아 30대 초반 혹은 그보다 젊어 보였다. 이쯤 되니 부인은 더는 대화를 읽기도 힘들었다.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화려하고 애정 어린 호칭, 흔들리지 않는 감정적인 끌림은 부인 자신을 무너뜨리기 충분했다. 다행히 눈물로 화면이 빛나기 전에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무슨 일을 또 확인해야 할지를 생각했다. 더구나 대화 내용 중 남편이 계속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듯한 뉘앙스를 읽을 수 있었고 어딘가 여성 정미의 태도에는 계산적인 면이 살짝 엿보였다. 핸드폰을 두고 나온 후 부인은 남편 몰래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을 뒤져봤다. 결혼 30년 동안 함께 갖고 온 터전이며 둘이 함께 노후를 위해 모아둔 통장이 문득 생각났기 때문이다. 부인은 평소 눈여겨보던 은행 거래 내역서를 확인하고 본인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통장 잔고가 허무하게 사라져 있었고 상당 부분이 한 사람의 이름으로 출금되어 그 흔적이 말끔히 사라진 상태였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부인은 묵묵히 남편을 지켜보던 자신이 한없이 한심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남편은 가정을 무시하고 새로운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단순한 사랑으로 정의되지 않음을 그녀는 감지했다. 남편이 맹목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여성은 어쩌면 남편의 재산을 노리는 꽃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었다. 부인은 남편의 행동 변화에 대한 의심이 이제 확실함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그녀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는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결혼 30년 동안 묵묵히 유지해오던 안정적인 가정을 과연 계속 끌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끊어내야 할지 그녀는 점점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부인은 남편의 샤워 시간 동안 몰래 확인했던 그의 핸드폰 내용과 비어있는 은행 계좌를 떠올리며 며칠 동안 쉽게 잠들지 못했다.
정말 저 여자가 남편의 돈을 빼앗으려고 접근한 건가? 아니면 남편이 애정에 눈이 멀어 우리 가정을 저버린 건가? 머릿속이 복잡해질수록 부인은 혼란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진실이 무엇이든 자신이 직접 확인해 봐야만 한다고 마음을 먹었다. 부인은 남편이 매주 주말에 나가는 골프 약속을 빌미 삼아 구체적으로 그 일정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남편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 만나고 어디를 가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남편의 행동에 대한 단서를 더 많이 수집하기 위해 남편의 숨겨진 흔적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며칠 후 마치 중요한 일정이라도 있는 듯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외출 준비를 하던 남편의 모습을 본 부인은 몰래 뒤를 쫓기로 했다. 남편은 골프클럽으로 차를 몰았고 주차장에서 가방을 들고 유유히 걸어갔다. 하지만 부인은 골프코스 주변에서 그가 다른 사람들과 합류하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남편은 한 사람과 친밀하게 대화하며 웃었다. 거리가 멀어 정확히 들리진 않았지만 그 사람이 바로 남편과 대화하던 문자 속의 여성 정미라는 직감이 들었다. 몇 시간 후 남편이 날이 저물 무렵 골프장에서 나올 무렵 부인은 더 분명한 증거를 잡기로 결심했다. 남편의 골프 일정이 종료된 후 그는 정미와 헤어진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차를 타고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부인은 거리를 두고 그들을 미행하면서 정미의 외모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정미는 부인의 예상보다 훨씬 젊고 세련된 모습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옷차림과 마치 잡지에 등장할 것 같은 헤어와 메이크업으로 눈에 띄는 분위기를 풍겼다. 그런 모습을 본 부인은 남편이 그 젊고 매력적인 여성에게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씁쓸한 자괴감이 들었다. 부인은 두 사람이 즐겁게 식사를 마친 후 레스토랑에서 나와 헤어지는 듯 보였지만 남편이 그녀에게 두 손으로 무언가 선물을 건네는 장면을 목격하고 충격에 빠졌다. 집에 돌아오자 깊은 불면증에 시달리며 부인은 남편의 은행 입출금 내역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수집할 방법을 고민했다. 마침내 그녀는 남편의 개인 금융 기록을 일부 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고 그 내용을 며칠 후에야 확인하게 되었다. 그날 밤 기록을 확인하던 부인은 예상대로 그녀의 불안감이 사실로 드러났음을 알게 되었다. 남편이 골프 레슨비나 음식값이라는 명목으로 뽑아간 돈은 실제로는 그 여성 정미에게 보내졌던 것이었다. 심지어 남편은 아내와 함께 저축했던 노후 자금에서 거금을 인출해 정미에게 플라잉 클럽 멤버십 명품백 등을 선물하는 데 사용했으며 그중 일부는 두 사람의 여행 경비로도 쓰였던 것이다. 부인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에 휩싸였다. 남편이 이토록 오랫동안 자신을 기만하며 거짓말을 일삼았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와 함께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그가 함께 쌓아온 가정의 기반을 스스로 허물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더불어 남편에게 의존적으로 보이는 여성 정미의 모습에서 그저 단순한 연애 상대가 아니라 의도가 깔려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정미는 대화 속에서도 계속 오빠가 있어서 참 좋다. 든든하다는 식으로 남편을 의도적으로 칭찬하며 마음을 조종하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남편은 단순히 한순간의 유혹에 넘어갔다기보다 정미라는 여성이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며 가정이 아닌 그녀와의 관계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문제는 이 상황 속에서 남편이 전혀 진실을 깨닫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그는 부인과 대화할 때조차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식의 태도로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부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녀는 점점 더 많은 불안을 느끼며 고민에 빠졌다.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게 가능할까? 나이 50을 넘긴 지금 이 선택으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 라는 질문이 자꾸만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동시에 진실을 남편 앞에 들이대고 그와 대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했지만 과연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설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다. 남편의 변심이 단순한 돌발적인 일인지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둘 사이의 관계가 틀어진 결과물인지에 대해 부인은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모든 결정은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남편의 비밀스러운 관계와 돈 문제를 추적하던 부인은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은 은밀하게 자신과 함께 쌓아왔던 삶의 기반, 즉 노후를 위해 모아둔 자금을 젊은 여성 정미에게 펑펑 쓰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남편이 작은 선물을 몇 번 보내는 정도로 생각했던 부인은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가 삶의 전반에 걸쳐 저지르고 있던 엄청난 배신과 실책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부인과 남편은 결혼 생활 동안 돈 문제에 대해 대단히 철저하게 함께 계획을 세워왔다. 노후의 편안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절약하며 관리해왔고 어려운 순간에도 미래를 믿으며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왔다. 때문에 은행 어플을 통해 노후자금 통장을 열어본 순간 남편의 전혀 다른 이중적인 삶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사실은 부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통장은 텅 비어 있었고 남편이 꾸준히 인출한 기록만이 수십 건 남아 있었다. 출금 메모에는 골프 비용, 레슨비, 경조사비 등 얼핏 그럴듯한 명목들이 적혀 있었지만 부인은 이미 이 돈이 전부 남편이 정미와 함께 써버린 금액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특히 몇몇 큰 금액은 남편이 정미에게 보내준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고급 명품백, 여행 경비, 심지어 집 계약금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였다. 부인은 그 자리에서 무너질 듯한 분노와 실망감, 불안감에 휩싸였다. 통장 속 잔고는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동안 자신이 남편과 함께 쌓아온 신뢰의 결과이며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 함께 꿈꿨던 안정된 삶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통장을 함께 관리하던 시절에는 부인과 남편이 우리라는 하나의 팀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남편의 자기중심적인 선택과 배신으로 인해 허망하게 사라져버렸다. 분노한 부인은 남편과 정미의 관계를 더 깊이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남편의 온라인 쇼핑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호텔 예약 내역까지 살펴보며 모든 조각들을 맞춰 나갔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남편이 이미 정미에게 빠져들어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붓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두 사람은 단순히 만나 데이트를 즐기는 것을 넘어선 관계였다. 정미는 남편을 철저히 조종하고 있었고 눈에 보이는 건 남편이 정미를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을 제공하며 슈가데디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던 부인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기록해둔 자료를 정리하며 남편의 반복적인 출근 패턴과 정미와의 문자 대화를 대조해 보았다. 결과는 더 참담했다. 남편은 매우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이미 자신의 신용카드 일부와 금융 정보를 정미와 공유하고 있었고 심지어 둘 사이의 대화 속에서 다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야라는 말을 꺼내며 이 모든 것이 지속적인 관계를 전제로 한 투자처럼 포장되고 있다는 점도 발견했다. 남편이 이처럼 엄청난 범위로 정미에게 자신을 내주고 있을 동안 부인 자신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애정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떠오르며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남편이 가정을 등지고 외부의 꽃뱀과 얽히며 모든 걸 잃을 결정을 내린 사이 그녀는 그저 그가 지치지 않고 가정을 지탱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자신의 노력만을 쏟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다. 부인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이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내팽개쳤을까? 누군가는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 생각했겠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내 자리는 없었던 거겠지? 남편이 젊고 매력적인 여성에게 빠지는 것이 단순히 외도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가정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는 걸 깨닫자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미에게 어쩌면 남편의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남편은 애써 그녀를 위해 헌신하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정미는 남편을 하나의 지갑으로만 여기고 사실상 거짓된 사랑으로 그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은 과거에 자신이 가진 논리와 냉철함을 모두 잃었고 이 관계 속에서 완전히 자신을 잃었다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부인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 사실을 즉시 남편에게 들이대며 싸움을 시작해야 할까? 아니면 자신의 손에 쥐어진 자료들을 이용해 남편이 가진 헛된 환상을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야 할까?
혹은 애초에 이런 남편과의 관계를 아예 끝내버리는 것이 그녀의 50대 이후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기회가 될까? 혼란스러웠지만 부인은 결심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먼저 자신이 이 모든 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했다. 남편이 실수를 인정하고 돌아올 가능성은 점점 사라져 보였고, 동시에 그녀도 남편에게 속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제 부인은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자료를 손에 쥔 부인은 이제 이 사건을 더 이상 혼자 끌어안고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남편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고 싶었지만 숨겨진 비밀을 계속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도 점점 감당이 되지 않았다. 남편이 그저 순간적인 실수로 가정을 배신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새 삶을 찾아 떠나려 하는 것인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부인 스스로도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저녁 남편은 평소처럼 골프 약속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왔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남편의 모습에 부인은 마음이 흔들릴 뻔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남자가 맞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준비해둔 서류와 증거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으며 차분히 입을 열었다. 당신 무슨 말 좀 해봐요. 이게 다 뭐야? 남편은 부인이 꺼낸 통장 내역과 카드 사용 기록, 그리고 정미와 주고받은 문자 대화를 보자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커피잔을 쥔 채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그동안 아무 일도 없는 듯 회피하며 감추려고 애썼던 비밀이 모두 들통난 순간이었다. 그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음을 직감한 부인은 다시 한번 결심한 듯 말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바보 같아서 이런 짓을 모를 거라고? 남편은 머리를 긁적이며 변명하려고 했다. 아니 그건 단지. 그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더니 결국 잠시 잘못된 상황에 휘말렸어. 당신이 오해한 거야. 라는 말을 내뱉었다. 하지만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본 부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오해? 내가 직접 통장을 까보고 카드 내역 확인하고 그 여자랑 주고받은 문자까지 읽어야 당신이 뭐하고 다니는지 알게 됐는데 이게 오해라고? 오해라고 우기면 다 해결될 줄 알아? 남편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더니 갑작스럽게 방어적인 태도로 돌변했다. 당신은 내 사정도 모른 채 너무 몰아붙이고 있어. 그건 그냥 가볍게 도와준 거야. 어디까지 뒤집어 보려고 그래? 내가 내 돈 쓴 게 그렇게 문제야? 그의 태도는 뻔뻔했지만 사실상 그는 명확한 변명을 하지 못하고 부인의 질문을 회피하는데 급급했다. 부인은 남편의 태도가 더 이상 자신의 걱정에 대한 진심 어린 대답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모든 증거 자료를 모아 하나하나 설명하며 남편이 얼마나 자신의 모든 것을 정미에게 쏟아부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했을 때조차 남편은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내 돈이라고? 그 돈이 정말 당신 돈이기만 했던 건가? 우리가 함께 모은 돈이잖아. 우리 둘의 노후를 위해서, 이 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말이야. 부인은 울먹였지만 남편 앞에서는 여전히 단단한 자세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그러자 갑작스럽게 남편은 거칠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내가 벌어온 돈인데 몇 푼 썼다고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거야. 그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 일해왔는지 당신은 알기나 해. 내가 잠깐 실수한 걸로 다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남편의 목소리는 점차 격앙되어 갔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듯한 어조로 부인을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부인은 깊은 허탈함을 느꼈다. 그녀는 이 대화에서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 어린 사과나 최소한의 반성을 하기를 바랐지만 돌아온 것은 책임 회피와 뻔뻔한 자기 변호뿐이었다. 이 상황에서 남편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상처와 배신감을 안겨주었는지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탓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부인은 더 이상 남편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특히 부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 것은 남편이 끝까지 자신이 꽃뱀 정미에게 휘둘려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그 여자는 단지 나를 필요로 했던 거야. 내가 없었으면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남편의 이 한마디는 부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필요로 했다고. 그래서 그 여자를 위해 우리 집을 팔아넘기고 내가 평생 모아온 모든 걸 날려도 괜찮다는 거야. 그 여자가 필요했던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 돈이야. 진짜 속고 있다는 걸 왜 모르는 거냐고. 부인은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는 심정으로 소리쳤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고개를 숙이고 침묵에 빠진 그는 어딘가 죄책감을 느끼는 듯 보였지만 그에게서는 여전히 확실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았다. 부인은 이 순간 남편이 아무리 깨닫는다고 한들 자신과 남편 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겠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부인은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다. 이제 그녀는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 했다. 남편을 다시 설득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끝난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인지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야 할지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무작정 참으며 남편의 뒤에서만 살아가지는 않을 것이었다. 남편과의 충돌 이후 부인은 완전히 지쳐버렸다. 그녀는 남편의 뻔뻔한 태도를 되새기며 그가 자신과의 관계를 돌이키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남편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도 된 듯 변명만을 늘어놓았고 더 큰 문제는 그가 꽃뱀 정미의 조종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점이었다. 남편을 설득하거나 그가 현실을 깨닫게 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다. 부인은 처음으로 이 결혼이 더 이상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대로 남편 옆에 머물면서 붙잡고 있는 게 과연 맞을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 삶을 내 손으로 정리하고 내 행복을 찾아야 할까? 그녀는 고민 끝에 스스로의 삶을 위해 새로운 길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부인은 무작정 감정에 휘둘려 행동하는 대신 철저히 계획적으로 움직이기로 했다.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여전히 그 여성에게 빠져 있는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폭발하며 모든 걸 무너뜨리기보다는 차분히 문제를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 부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했는지,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하나 차근히 정리했다. 우선 부인은 이혼을 염두에 둔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며 법적인 문제를 하나씩 점검했다. 남편이 정미에게 넘긴 자금의 흐름과 그가 모아둔 노후 자금에서 일방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이를 어떻게 회수하거나 자산 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지 논의했다. 변호사는 부인에게 통장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메시지 자료 등 그녀가 이미 모아둔 증거들이 이혼 소송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부인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꾸릴 준비도 병행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결혼 생활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온 것을 뒤돌아보며 오랜 시간 묵혀뒀던 열망과 꿈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집 근처의 문화센터에 등록해 평소에 관심 있었던 외국어 강좌를 듣기 시작했고 젊은 시절 좋아했던 그림을 배우며 새로운 취미를 발견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아갈 원동력을 찾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남편에게 완전한 결별을 통보하는 일은 여전히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오랜 세월 함께한 결혼 생활 동안 쌓아온 추억들, 그리고 부부라는 관계를 끝내는 것이 그녀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녀는 이혼 서류를 받아들고도 며칠간 그것을 꺼내 들기조차 어려웠다. 이 선택이 옳은 걸까? 라는 의문이 계속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 날마다 그가 여전히 핸드폰을 안고 샤워실로 들어가고 여전히 골프 약속을 빙자해 외출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확신으로 변했다. 결국 부인은 남편과 마지막으로 솔직한 대화의 기회를 가지기로 했다. 한밤중 남편이 골프 약속을 마치고 돌아온 날 그녀는 평소와 달리 단호한 표정으로 그를 마주했다. 평소에도 어떤 불만을 제기해도 무마하고 지나가는 남편이기에 부인은 이번만큼은 흔들리지 않겠다는 자세로 그 자리에 섰다.
이제는 이야기 좀 끝내자. 내가 준비한 서류야. 여기에 사인하면 우리 각자 갈 길 가자는 뜻으로 받아들일게.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당황한 듯 부인을 바라보며 그녀를 설득하려 했다.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될 텐데. 그는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듯 자신의 행동을 가볍게 여기며 넘어가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부인은 남편의 그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의 말에 나는 더 이상 설득되지 않아. 내가 이렇게까지 모아둔 증거와 자료들이 있는데도 당신은 이걸 한순간의 잘못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거야. 이건 실수가 아니라 당신의 선택이었어. 그리고 나도 이제 내 선택을 할 거야. 남편은 처음으로 부인이 더 이상 자신에게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자신을 위해 참고 희생하려 들지도 않을 것임을 깨달은 듯 했다. 그는 서류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몇 마디 더 중얼거리긴 했지만 결국 별다른 반응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부인은 남편의 이런 회피적인 태도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며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더욱 확신했다. 며칠 후 부인은 준비한 이혼 소송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이 빼돌린 자금과 가정을 방치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녀는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남편의 동의나 후회, 변명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과 행동만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부인은 길고 고단한 결혼 생활을 뒤로하고 자신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비록 이 길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라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드디어 남편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 자기만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이 이야기는 오랜 신뢰와 동반자로서의 관계가 어떻게 한순간에 위태로워질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편,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애정과 헌신으로 한 가정을 지켜온 주인공의 여정은 한 여성의 고통과 배신, 그리고 상실을 넘어 자신의 존엄성과 자아를 회복하려는 성장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볼 수 있듯 신뢰의 붕괴는 단순한 감정적인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삶의 기반과 정체성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문제를 부정하거나 그저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지만 이러한 선택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한 여성이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과 상처를 마주하고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하며 과감히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일어서려는 순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특히 주인공의 변화는 독자들에게 희생과 인내만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무 오랫동안 참아온 생활 속에서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고 희생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주인공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고통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문제를 직면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어떻게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주인공의 행동 하나하나는 독자들로 하여금 내 삶의 주체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합니다. 부인은 결국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 과정은 단지 복수나 응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치유하고 상처를 딛고 일어서며 당당히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든 그것이 더 이상 현재와 미래를 속박하지 않도록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우리의 행복과 존엄은 다른 사람이나 관계에 의해 정의되거나 좌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지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는다 해도 그 안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웁니다. 삶이 가져오는 다양한 고난과 실망 속에서도 자신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바는 단순히 이야기 속 상황에 대한 연민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신의 본 모습을 잃지 않고 자신의 행복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선택일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결국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의 여정을 바라보며 당신도 자신의 삶에서 주인공으로 설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없는 희생이 아닌 진정한 나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